자, 오늘은 함께 데이터베이스 여덟 번째 집계와 그리고 그룹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단순히 조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원하는 그런 분석을 원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그런 수치형 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집계값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집계된 예를 들어서 합계라던가 평균이라던가 어떤 집계값을 원할 때가 있죠. 그럴 때 SQL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집계 함수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단순히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집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정 조건에 따라서 그룹화를 통해 그 그룹별로 집계된 결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또 사용하는 그룹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 집계 함수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좀 살펴보면 집계 함수는 여러 행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를 출력하는 그룹 함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룹 함수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행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행에 대해서 뭔가 그룹으로 적용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하나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함수죠. 근데 그 그룹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집계 연산을 수행하는 게 바로 집계 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계 함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간단한 count라는 집계 함수입니다. 자, count는 행의 개수를 나타내주는 그런 단순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로 보자면은 그 셀러리 있잖아요. 그 셀러리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count라는 집계 함수를 통하면 그 셀러리에 대한 전체 행의 개수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sum인데요. sum은 이제 합계입니다. 합계. 합계면은 이제 셀러리를 우리가 sum 함수를 통해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그 셀러리에 대한 합을 리턴을 해줍니다. 전체 합이요. 자, 그리고 이제 average인데요. 평균. 근데 average는 줄여서 AVG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AVG 셀러리 하면 전체 그 셀러리에 대해서 평균값을 리턴을 시켜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소값, 바로 이제 민이라고 줄여서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셀러리 중에서 가장 적은 셀러리를 가지는 값을, 즉 최소값을 받고자 할 때 이 민이라는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대로 max인데요. max 함수는 최대값을 반환시켜 줍니다. 그럼 셀러리에서 max 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은 전체 셀러리 중에서 가장 많은 큰 값을 가지는 최대 값이 반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바로 표준 편차죠.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줄여서 STD-DEV까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전체 그 셀러리에 대한 표준 편차 값을 반환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variance는 분산 값입니다. 그래서 셀러리에 대해서 현재 분산 값을 리턴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집계 함수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접 우리가 SQL을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select count에 대해서 사용할 텐데요. count는 열의 행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정하는 그 열의 전체 행이 몇 개인지를 알려주겠죠. 자, 셀러리 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셀러리 0에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 전체 행의 개수를 알려줘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셀러리는 다 있기 때문에 employees 전체 개수랑 같겠죠. 그래서 employees 전체 테이블의 행의 개수 107 행이, 즉 행의 전체 개수인 107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셀러리예요. 셀러리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매니저 아이디입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매니저 아이디. 뭔가 이상한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그냥 셀러리 했을 때는 107인데 매니저 아이디를 하니까 106이 나왔어요. 106. 자, 그러면 뭐 더 해봅시다. 한번 커미션도 해볼게요. 커미션 퍼센트도 자 카운트 해줘. 근데 35밖에 안 나왔어요. 자, 왜 그럴까요? 셀러리, 매니저 아이디, 커미션, 퍼센트 왜 다 다른 결과값을 내보낼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인플로이 테이블에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하는 것만 띄워볼까요? 셀러리, 매니저 아이디, 그 다음에 커미션 퍼센트 출력을 해보면 자 여기에 여러분들 뭐가 포함되어 있죠? 네, 바로 널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 개수를 세야 되는데 널 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매니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셀러리의 개수가 107개였는데 매니저 아이디의 전체 개수는 106이었잖아요. 하나가 줄었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매니저 아이디가 널인 그런 직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니저 아이디가 널인 직원 누가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가 자기 자신을 이제 그 관리하는 그런 어떤 관리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널 값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니저가 없는 널 값을 제외하고 출력을 하니까 전체 107개 중에 값은 전체 107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진 널 값을 제외한 106개가 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커미션 퍼센트에 대해서 또 카운트를 했더니 여기에는 널 값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널 값을 제외하니까 실제적으로 널 값이 없는 개수는 35개가 뜬 거죠.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널 값의 유무에 따라서 이 개수가 카운트 된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는 널 값까지 다 세고 싶은데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뭐지? 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 올 기호인 스타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카운트를 넣을 때도요. 여기에 스타 기호를 안에다 넣는 거예요. 카운터를 집계하는데 올에 대해서 집계해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몇이 뜨죠? 네, 107이 떴습니다. 즉 인플로이스 테이블의 전체 행의 개수가 107개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이 카운트 에스터리스크 이 별 기호를 통해서 쉽게 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카운트 함수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sum과 average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조금 위로 올릴게요. sum이니까 select sum, 샐러리에 대한 합계, 그리고 average도 같이 해볼게요. 샐러리, average도 구해봅시다. 자, 출력을 해보면 자, 지금 현재 이 직원의 전체 샐러리는 몇일까? 라고 했더니 69만 1416달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계속 나가는 거죠. 평균으로 치자면 6461이 되겠습니다. 약 6461.83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여러분 사실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따로 구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따로 구할 수 있죠? sum의 값에다가 뭘 나누면 돼요? 카운트 값을 나누면 그게 바로 평균이 되겠죠. 평균이라는 게 전체 합에 이 전체 개수를 나눈 게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6461.8317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sum과 count 함수를 통해서 average 함수의 역할을 대신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select first name이고요. 그다음 salary를 출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sum을 해주는데 그 전체 합계인데 salary 합계인데 order by 그 first name으로 정렬을 한 어떤 기준을 오버해서 sum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first name으로 이렇게 떴죠. first name이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아담이 8200 그리고 8200이 떴죠. 그런데 지금 다음 그 sum 하는 게 바로 first name 그 order by로 이제 계속 오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엘레나가 3100이면 지금 8200과 3100을 더한 11300이라는 값이 누적돼서 누적 합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000도 지금 현재 11300과 12000이 추가돼서 23300으로 누적 합이죠. 누적 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계속 누적합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전체 누적합이 6만 69만. 그러니까 이 값이 아까 우리가 전체 썸이라는 값을 보여주는 건데 그 전체 썸을 이렇게 first name 기준으로 전체가 다 더해지는 것을 보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SQL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회계 처리나 이런 걸 할 때 회계할 때 여기 오른쪽에 누적합 이런 계산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어떤 기능 SQL 한 번으로 이런 값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민맥스인데요. 민맥스는 우리 최소값을 구하는 민과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는 맥스가 있었죠. 그럼 셀러리의 민, 그 다음에 맥스, 그 다음에 employees. 그럼 전체 직원 중에서 최소 셀러리 2,100, 최대 셀러리 24,000. 굉장히 한 10배 이상 나네요.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거를 재밌게도 자, 민값과 맥스값. 뭔가 민값, 맥스값 하면 여러분들 숫자에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first name은 당연히 스트링으로 돼 있죠. 이 문자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자열도 여러분들 그 문자라는 것 자체가 알파벳 순서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first name으로 지금 가장 작은 값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A로 시작해서 가장 빠른 first name 순서를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W가 가장 마지막 최대값을 가지는 걸로 나왔네요. 윈스턴이 이제 가장 맥스 값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상으로는 가장 뒤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뭐가 있었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셀러리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가 variance 네, 구해서 employees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3,909 분산은 너무 큰 값이네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우리 그 썸 했던 것처럼 first name과 salary 그리고 여기에 자, 표준 편차를 여기다 구해볼게요. salary. 근데 정렬을 order by first name으로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employees 그리고 여기 조건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여기에서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인 것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했더니 지금 현재 이 분산 값도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추가가 될 때마다 그 입력이 들어간 것까지의 분산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first name 기준으로 정렬은 돼 있고 여기에 우리가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인 그러니까 부서 아이디가 50인 것만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데이터 그 표준 편차 값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그룹 바입니다. 자, 우리가 집계 함수를 쓰는 방법은 알았는데 근데 그냥 단순히 집계 함수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정된 열의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집계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값이 이제 열마다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열의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그룹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그룹별로 집계 함수를 적용하고 싶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 테이블에 뭐가 있죠? 부서라는 어떤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서별로 셀러리의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SQL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룹 바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룹 바이의 동작 순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룹 바이는 테이블에서 일단 where 조건식에 맞는 데이터 값만 구분을 합니다. 먼저 where 조건에 필터링을 먼저 해야 데이터 양이 줄잖아요. 그래서 줄어 있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동작하는 게 더 빠르게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지정한 열 기준으로 같은 데이터 값으로 그룹화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룹화를 할 때
우리가 지정을 해줘요. 어떤 특정 열을 지정을 해줄 텐데 특정 컬럼을 지정한 다음에 그 컬럼에서 같은 값 길이만 이렇게 그룹화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한 컬럼들의 그룹화된 집계 결과, 그러니까 집계 함수를 통과한 집계 함수 결과값을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룹 바이가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절 특징을 살펴볼 텐데, 그 그룹 바이절은 웨어절은 그룹화 되기 전에 조건식을 적용합니다. 자, 먼저 그룹 바이가 웨어 조건식에 맞는 데이터만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즉 웨어절은 그룹화가 되기 전에 조건식을 적용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룹 바이절 사용 시에 그 셀렉트절에 지정된 기준열을 지정해야 돼요. 그룹 바이절을 우리가 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특정 컬럼을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특정 컬럼은 셀렉트절에 있는 지정된 기준이 되는 그런 컬럼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셀렉트절에 우리 그룹 함수가 없어도 그룹 바이절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특징들 살려가면서 우리가 한번 직접 SQL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elect job ID 그리고 합계, 셀러리의 합계 그리고 평균 구해줘. 그런데 여기에 from employee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룹 바이를 주는 겁니다. 자, 웨어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룹 바이를 주는데 job ID. 자, 여기에 주의할 점 실행을 일단 해보고, 주의할 점이 job ID랑 select에 있는 job ID랑 둘 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읍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준이 되는 그 그룹 바이의 특정 우리가 컬럼으로 지정한 job ID나 그게 이제 select에도 똑같이 이 job ID라는 컬럼명이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다른 걸 했을 경우에는 에러가 납니다. 자, 그리고 job ID, salary, 그 합계와 평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데, 자, job ID를 기준으로 지금 뭘 출력하고 있어요? ADVP는 전체 합이 34,000, 평균은 17,000. 즉 job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job 당 셀러리와 평균과 합계가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 웨어 조건을 추가를 해봅시다. 웨어는 그룹 바이 위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인 조건을 추가로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네, 이거는 전체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웨어를 넣으니까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인 데이터만 가지고 이미 웨어절을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인 걸로 필터링한 다음에 그 필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job ID 그룹 바이를 해서 합계와 평균을 출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 개 잡이 바로 디파트먼트 아이디 50에 속한 잡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부서에 대해서 기준으로 좀 나눠볼까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에 민값과 지금은 이제 직업이 아니라 직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보는 거야. 그럼 그룹 바이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뜨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아이디가 이렇게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아이디를 기준으로 최소 셀러리랑 최대 셀러리가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긴 최소 최대가 똑같네요. 70번 부서 40번도 똑같네요. 자, 이렇게 이런 원하는 결과.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웨어 조건을 줄 수가 있죠. 자, 웨어 조건을 줄 때 여기에 좀 색다른 걸 넣어볼게요. hire date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고용이 된 2007년도 1월 1일 이후에 고용이 된 그런 직원에 대해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별로 최소 최대를 알려줘. 자, 그러면 필터링이 됐죠. 이미 필터링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최소값, 최대값의 셀러리를 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country, location stable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select country ID, 그 다음에 count country ID. 그럼 이제 전체 개수가 뜨는데 from location. 자, 여기에는 그룹 바이를 지정을 해줄게요. country ID로 그룹 바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rder by로 country ID를 지정을 합니다. 자, 이랬더니 지금 현재 country ID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country ID가 그냥 떴나요? 아니죠. country ID로 우리가 order by를 했기 때문에 이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untry ID에 속한 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는지, 이 country ID에 해당하는 게 얼만큼의 행이 있는지를 count 집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AU country ID가 AU는 한 개, 즉 하나밖에 없어요. 브라질도 하나, 근데 캐나다는 두 개네요. 그죠? 각 country ID마다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제일 많은 게 US네요. US가 4개, UK가 3개.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집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 바이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룹 바이를 지정할 때 그룹 바이에 지정되는 열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단일로 진행이 된 그룹 바이였는데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으로 그룹 바이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중으로 지정하는 그룹 바이를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ob ID, 그 다음에 department ID, 그리고 여기에 sum과 average를 출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average salary, 여기에 from employees, 그 다음에 where 주는데요. 자, 조건으로 department ID가 50과 100 사이에 해당하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가지는 것만 필터링 해줘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 필터링한, 즉 50부터 100이라는 사이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가지는 직원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일단 필터링이 됐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어떻게 하죠? 그룹 바이를 하는데 그룹 바이 기준이 job ID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개죠. 두 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화를 하는데 그룹화하는 첫 번째 기준이 job ID, 그러니까 직업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부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 order by를 통해서 job ID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봅시다. 자, 출력을 해보면 일단은 job ID랑 department ID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집계 sum 그리고 average를 셀러리에 대해서 출력을 했죠. 자,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는 job ID를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룹화 된 것 중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또 추가적인 그룹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job ID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sum과 average 계산이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다중 그룹 바이를 지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lect, 여기에는 department ID, 그 다음에 manager ID, 이렇게 두 개의 아이디를 줄게요. 그 다음에 sum salary와 average salary를 주고요. 그 다음에 from employees. 자, 여기에도 이제 where 조건을 추가로 주는데 여기서는 department ID와 ID를 이제 50인 것만 출력을 할게요. 그리고 group by department ID, manager ID를 줘야죠. 두 개. 처음에는 부서로, 그 다음에는 매니저로 기준으로 우리가 그룹 바이를 해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렬은 매니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줘라는 형태인데, 아이고 쉼표가 빠졌네요. 자, 그랬더니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인 것만 떴죠. 그리고 매니저 아이디 기준으로 그 해당하는 전체 직원의 셀러리 합계와 평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인 부서에 대해서만
그 50인 부서에서 각 매니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매니저 아이디에 따라 그룹 바이를 합니다. 그럼 그 매니저당 50이라는 부서에 속한 매니저당 그 매니저당 직원들의 합계와 평균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100이라는 매니저를 가지는 이 직원들 매니저가 100번인 매니저인 전체 직원의 샐러리는 36,400으로 높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 지금 매니저 아이디 말고 또 이렇게 2개의 다중이 아니라 3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까지. 그 매니저 아이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 다음에 잡 아이디 3개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썸으로 샐러리, 최소값, 샐러리, 최대값, 샐러리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employees 여기에 where 조건으로 여기서는 매니저 아이디가 100 아니면 101인 100번과 101번의 매니저를 필터링 합니다. 먼저. 그리고 거기에서 그룹 바이로 매니저 아이디별로 그럼 100과 10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잡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매니저 아이디로 그러니까 100과 101이죠. 그 다음 디파트먼트 아이디별로 그 다음 잡 아이디별로 그 다음에 정렬도 시켜줘. 그래서 매니저 아이디랑 디파트먼트 아이디 기준으로 정렬해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from에 뭐가 없죠 지금? 여기 쉼표가 빠졌네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100번과 101번 지금 현재 매니저 2명입니다. 100번과 101번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구분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잡 아이디별로 나옵니다. 잡 아이디별로.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그 샐러리의 합계, 최소값, 최대값 이런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중으로도 그룹 바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바로 해빙절이에요. 해빙절. 자, 해빙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웨어절로 데이터를 필터링 할 때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조회하고자 할 때 웨어절을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웨어절에서는 그룹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웨어절은 그룹 함수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해빙입니다. 해빙. 자, 웨어절에서는 그룹화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조건에 따른 필터링을 할 때 쓰는 거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그룹화된 집계 결과의 조건식을 적용시킬 때는 해빙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어절과 해빙절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웨어절은 그룹화하기 전에 그리고 해빙절은 그룹화된 집계 연산에 대해서 조건식을 적용한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헷갈려서 그 웨어절에다가 이 그룹 함수를 쓰고 조건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웨어절에서는 그룹 함수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빙절에서만 가능하다.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SQL로 job ID 그리고 sum salary 그 다음에 average 자, 이렇게 구하는데 from employee 그리고 여기에 그룹 바이를 합니다. 그룹 바이로 job id로 그룹 바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그룹 바이로 한 데이터 지금 보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웨어절로 뭔가 그룹 함수에 대한 조건식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뒤에 having 예를 들어서 내가 샐러리 평균이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많이 초과되는 것만 좀 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집계 함수 average 샐러리가 만을 초과하는 것만 볼래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에 잘못해서 뭔가 조건식을 주는 게 웨어절이었지. 그리고 여기다 웨어절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웨어절이 수행이 안 되죠.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웨어절에서는 그룹 함수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어절 대신에 여기가 해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해빙으로 바뀌었죠. 해빙으로 바뀌니까 이제 지금 현재 평균 샐러리가 만을 초과하는 것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빙 또 한번 살펴볼까요? 디파트먼트 아이디에 우리가 최소 샐러리랑 최대 샐러리를 보고 싶다 할 때 당연히 데이터는 employees에 있죠. 그리고 그룹 바이로 구분합니다. 디파트먼트 아이디 기준으로. 근데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보면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 안에서 내가 맥스 샐러리가 7천을 초과하는 것만 내가 보고 싶어. 이거 다 보는 게 아니라 7천을 초과하는 것만 보고 싶다. 즉 해빙절을 통해서 지금 그룹 함수인 맥스의 값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해빙절을 통해서 합니다. 자, 수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7천을 초과하는 최대 샐러리가 7천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만 필터링 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웨어절과 해빙절의 차이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select country ID 그리고 count로 country ID를 보여줘. 근데 여기는 이제 locations 테이블입니다. locations 테이블에서 그룹 바이로 이제 country ID 그리고 여기 해빙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count인데 count가 두 개가 초과하는 것만 보고 싶어. 그럴 때 그리고 정렬도 해줘. country ID로. 자,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UK, US 두 개밖에 없죠. 이거 아까 지레했던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지금 14개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14개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뭐 다 이렇게 하나, 두 개.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 두 개는 다 빼고 3개부터 볼래. 그러니까 2 초과니까 3부터잖아요. 3개부터 볼래라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해빙을 통해서 이렇게 조건식에 따라 필터링 된 그런 데이터만 조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적으로 주면요. job id랑 department id를 주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값 sum으로 salary average 근데 여기에 from employee 근데 여기에 웨어절을 줍니다. 자, 웨어절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웨어절은 그룹하기 전에 그래서 그룹 바이 전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between으로 해서 50과 100 사이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가지는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는 그룹 바이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그럼 그룹 바이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에서 100 사이인 것만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하는 거예요. 그룹 바이는 job 아이디를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만 출력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죠. 뭐 job 아이디나 디파트먼트 아이디 기준으로 그룹화돼서 나온 sum 값, average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는 average가 그러니까 average 값이 9,000을 초과하는 것만 보고 싶어.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9,000이 초과되는 것.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겠죠. 제외가 되겠죠. 자, 제외되는 것만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5개만 남았네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job ID 기준으로 정렬을 해줘. 그럼 여기에 또 추가해서 job ID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아요. 뭔가 많아 보이지만 다들 이제 우리가 어떤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의 조회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SQL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QL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값을 잘 필터링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 조건들을 이렇게 다 기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해빙절에 대해서 select 매니저 아이디 출력해주고 그 다음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 다음 job 아이디 출력을 해주는데 이 기준으로 우리가 sum 셀러리랑 그리고 min 값이랑 max 값을 보고 싶어 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당연히 이제 테이블은 employees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먼저 where 조건을 주도록 할게요. 매니저 아이디가 100과 100일인 것만 필터링 해줘. 그럼 100과 100일인 것만 먼저 필터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룹 바이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룹 바이는 매니저 아이디 기준으로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기준으로 job 아이디 기준으로 세 가지의 그룹 바이 조건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과 100일인 매니저에 대해서 디파트먼트 아이디, job 아이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셀러리 합계 최소값 최대값이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값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썸 값이 만과 4만 사이에 있는 것만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만 이상이고 4만 미만인 것만 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룹 함수에 대한 조건식은 해빙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럼 셀러리의 합계에 between을 넣어서요. 만 불과 4만 불 사이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렬하고 싶어. 오토바이로 매니저 아이디와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해줘. 지금 현재 정렬 안 돼 있잖아요. 만, 만일, 만일, 100, 100일, 100, 100, 100일, 100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정렬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정렬이 돼서 나오는 결과로 보여줘. 그러면은 필터링 됐어요. 만과 4만 사이인 것만 지금 현재 뜬 걸 알 수 있죠. 지금 다 만에서 4만 사이에 대한 셀러리 합계를 가진 것만 뜨는 걸 알 수 있고 게다가 매니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 부분 20, 30, 50, 90으로 정렬이 됐고 101번에 해당하는 매니저도 정렬이 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SQL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데이터는 굉장히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우리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줘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집계랑 그룹 함수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직접 한번 지금 현재 해당하는 그런 질의를 SQL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랄게요. 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loyees 테이블에서 셀러리가 8천 이상인 직원의 수를 조회해라 라고 할 때 네, 간단하죠 사실. from employees, 자 employees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뭐죠? 전체 직원의 수입니다. 그럼 직원의 수를 계산하는 count 그냥 all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뭐죠? where 셀러리가 8천 이상인, 그럼 셀러리가 8천 이상인 직원들의 수를 조회줘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어떻죠? 8천 이상인 게 8천 이상인 그 셀러리를 가진 직원이 몇 명이죠? 네, 36명이 되겠습니다. 36명. 자, 그다음에는 employees 테이블에서 hire date가 2007년도 1월 1일 이후인 직원의 수를 조회해라.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복사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셀러리 조건 대신에 hire date가 몇 이상이요? 2007년도 1월 1일 이상인 것만 이상인 직원이 몇 명이냐? 자, 이럴 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직원이 우리 2007년도부터는 몇 명의 직원이 들어왔어? 이런 거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질의를 해줘야겠죠. 자, 30명의 직원이 추가가 되네요. 2007년도부터 30명의 직원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거 충분히 이렇게 필요한 SQL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jobs 테이블에서 max salary 값의 합계와 평균을 조회해줘 라고 할 때, 자 그러면은 max salary 값의 합계와 평균이잖아요. 그러면은
합계는 뭐죠? sum. 근데 이제 sum을 할 때 max 샐러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average, max salary. jobs table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최대 샐러리의 합계와 평균을 출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보이스 테이블에서 job ID가 IT 프로그래머인 직원의 샐러리 합계와 평균을 조회를 하는 거죠. 자, 과연 직원들 중에서 프로그래머한테는 돈을 얼마나 줄까요? 이런 거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별로 얼만큼의 샐러리를 가지는지 합계 평균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자, 먼저 합계와 평균이니까 셀렉트로 합계 그리고 평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럼 합계 평균 다음에 employees 테이블에서 근데 조건을 줘야 돼요. where 조건으로 job ID가 IT 프로그래머인 자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IT 프로그래머의 전체 샐러리 합계는 28,800 그리고 평균은 5,760이 나왔네요. 5,760. 뭐 작진 않지만 많지도 않은 그런 급여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다르죠. 지금은 굉장히 고연봉의 프로그래머가 많죠. 자, 그 다음에는 인플루이스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과 84인 직원. 자,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해볼게요. From employees에서 where 조건으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에서 80 사이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근데 아직 셀렉트 안 만들었어요 우리. 자, 여기에 사인 직원의 셀렉트 first name을 해달래요. first name, salary 그리고 commission percent commission percent의 평균이래요. 자, 여기서 평균을 줄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AVG로. 자, 이렇게 감싸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first name을 기준으로 정렬 기준으로 조회를 해달래요. 평균을. 그럼 여기에다가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있네요. 널 값은 0으로 출력을 하래요. 널 값은 0으로. 그럼 여기다가 MVL 널 처리해주는 함수 MVL에서 이게 만약 널이면 0으로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 한 줄로 내릴게요. 너무 길어지네. 여기에서 order by first name 기준으로 누적해서 평균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first name, salary 그 다음에 이거 커미션 퍼센트를 지금 first name 순으로 정렬된 상태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평균이죠. 평균 커미션을 얼마나 받는지를 이렇게 출력해 준 거예요. 네, 누적되는 평균 커미션 값들.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jobs 테이블에서 최소값, 최대값, 맥스 샐러리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을 보고 싶다. 뭐 간단하죠. 민 샐러리죠. 그리고 맥스의 맥스 샐러리. 이거는 민 샐러리의 최소, 맥스 샐러리 이것도 맥스군요. 둘 다 맥스 샐러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여줘. 네, 이렇게 지금 맥스 샐러리의 최소는 5천이고 최대는 4만이네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는 민 샐러리네요. 셀렉트에 맥스네 이것도. 이건 맥스인데 지금 현재 잡 타이틀이 프로그래머인 직업이에요. 그리고 맥스 샐러리의 최소값 최대값 복사해 올게요. 최소값 최대값.
from jobs 테이블에서 근데 where 조건을 잘 줘야겠죠. where 조건이 뭐죠 지금? job title이 프로그래머인 자 이렇게 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맥스 샐러리의 최소값 최대값인데 우리가 과연 프로그래머들은 최소와 최대가 몇일까 그랬더니 만이네요. 만으로 제약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최대는 다 만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직업에 상관없이. 자 그리고 employees 테이블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그 employees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인 것만 from employees에서 where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인 것만 필터링을 해주고 거기에 뭘 해요? hire date의 최소값 최대값을 알려줘.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 min에 max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나왔어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인 부서에 대해서 그 직원의 고용된 그 날짜가 가장 그 작은 값과 큰 값.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아이디 50 그 부서에 2003년도 5월 1일 날 고용된 게 가장 오래전에 고용이 된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2008년도 3월 8일이 그리고 최대 값을 가지는 값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더 있네요. 자 employees 테이블에서 자 그럼 from employees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00인 이거 복사해 볼게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00인 이거 employee가 이렇게 될까요? 자동 완성이 돼 버렸네요. 여기에 first name과 salary 그러면은 여기에서 first name과 salary 그리고 샐러리의 분산값을 보여주래요. 자 분산은 우리 무슨 함수였죠? 분산 variance 샐러리를 보여줍니다. 근데 분산값을 hire date를 정렬 기준으로 조회를 해달래요. 그럼 오버해서 order by 넣어주고 hire date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네 됐죠? 실행. 네 이렇게 했더니 지금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00인 곳에 직원들 6명 있네요. 그 중에 샐러리 값과 분산값 근데 이게 누적되는 분산값이죠. 자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함수 또 그룹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자 그룹 함수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employees 테이블이래요. 그러면은 from employees 네 테이블에서 hire date 값이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 사이에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조건을 넣어줘야겠죠. where 자 hire date가 몇과 몇 사이죠? 네 2004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조건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준으로 데이터를 job ID 기준으로 그룹을 해달래요. 그러면은 그룹 by job ID 해주면 되겠죠. 그룹한 뒤에 그 다음에 select로 job ID랑 샐러리의 최소값 최대값 여기에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네 실행.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단은 그룹화하기 전에 2004년도와 2006년도 사이에 고용된 직원들만 필터링이 되고 그 필터링 된 직원들 중에서 잡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샐러리 최소값과 최대값을 출력을 한 거죠. 자, 그다음 질의는 어떻게 만들까요? From employees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과 80인 데이터.
자, 이걸 어떻게 하죠? where department id가 이거는 50과 80 사이가 아니라 50과 80인 것만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뭐죠? 네, in 50, 80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50과 80인 데이터를 디파트먼트 아이디랑 그리고 잡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해달래요. 그러면은 그룹 by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 다음에 잡 아이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기준으로 그룹화를 한 다음에 뒤에 이제 셀렉트로 디파트먼트 아이디, 잡 아이디, 그다음 셀러리의 합계면 sum,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여기에 sum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 최대값 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잡 아이디 기준으로 정렬해야 된대요. 그러면 뒤에다가 order by job ID 기준으로 정렬.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결과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50과 80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50과 80인 부서에 대해서만 직원을 보는데 그 직원을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job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했어요. 그 결과에 대한 셀러리 합계와 최소값과 최대값을 출력한 겁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employees 테이블이네요. from employees 넣어주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department id가 id 기준으로 그룹화를 하래요. department id와 job id 기준으로. 그럼 바로 그룹 바이로 디파트먼트 아이디나 job 아이디 기준으로 그룹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셀러리 평균값이 12,000 이상인 데이터만. 자, 근데 셀러리 평균값이죠. 평균값은 그룹 함수, 직계 함수잖아요. 직계 함수에 대해서 12,000 이상인 데이터로 필터링을 해달래요. 그럼 where 조건이 아니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뭐였죠? 네, having입니다. having에 대해서 평균 셀러리 평균값이 12,000 이상인 것 인 데이터만 여기 이제 셀렉트가 나왔네요. 셀렉트로 디파트먼트 아이디랑 잡 아이디 그리고 셀러리의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값을 출력을 해줘. 근데 여기 또 정렬을 해달래요. order by department id 기준으로 정렬.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이 인플루언스에서 어떤 그룹바이 하기 전에 그룹하기 전에 필터링 되는 외워 조건은 없어요. 그냥 디파트먼트 아이디랑 잡 아이디 기준으로 그룹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셀러리 평균 지금 현재 이 조건이 없으면 없애볼게요. 한번 없으면 다 뜨죠. 근데 여기 조건이 뭐예요? 평균 셀러리가 12,000인 것만 이상인 것만 뽑아줘. 그럼 이거 다 평균이니까 이거죠. 평균 값이 지금 다 여기 이 부분 12,000 이하가 되는 건 다 이제 삭제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이게 다 제거가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제거돼서 띄워줘. 그러니까 그 조건이 이 그룹 함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건을 줄 때는 해빙절을 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명시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룹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집계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